이재훈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에 든 종이 봉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연수용 노트북과 회사에서 제공한 글로벌 연수 안내서가 들어 있었죠. 28살의 이재훈에게 이번 글로벌 연수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일그룹에 입사한 지 이제 석 달, 아직도 신입사원 티를 벗지 못한 그에게 해외 연수 기회가 온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외국어 울렁증이 있는 그로서는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연수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김동철 부장님이 직접 이재훈 씨,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한일그룹 연수원에 도착한 재훈은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에는 한일그룹 글로벌 리더십 센터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죠. 로비에는 이미 각국에서 온 신입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창한 외국어 소리가 재훈의 귀에 들려왔죠. 어서 오세요. 신입사원 연수생이시죠?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재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등록을 마쳤습니다.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대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재훈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금발의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다른 연수생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파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외국인 배우 같았습니다. 재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그녀가 재훈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외국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재훈이 어색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키가 재훈보다 조금 작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텔라 로하스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한국어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에스텔라의 한국어는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재훈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에스텔라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동철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팀 배정을 하겠습니다. 재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에스텔라와 같은 팀이 될까봐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이제 팀 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철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재훈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알파팀, 이재훈, 에스텔라 로하스, 박태성, 김민지, 최영수. 에스텔라가 재훈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며 우리 팀이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재훈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죠. 박태성은 유학파 출신답게 유창한 외국어로 에스텔라와 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에스텔라,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박태성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재훈은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외국어 실력이 부끄러워졌거든요. 팀별 첫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텔라는 노트북을 열며 우리 프로젝트 주제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이네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태성이 바로 나섰죠.
제가 해외 마케팅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리더 역할을 할게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텔라가 재훈을 바라보며 재훈 씨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지만 재훈은 네, 좋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첫날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박태성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재훈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 보였고, 특히 에스텔라의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 앞에서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에스텔라가 트레이를 들고 재훈 앞에 나타났습니다. 재훈은 깜짝 놀라며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 에스텔라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음식이 궁금했거든요. 정말요?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화는 자신 있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 시작했죠. 에스텔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훈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재훈은 에스텔라와 대화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먼 나라에서 온 이 아름다운 여성과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팀 프로젝트 본격 시작일이었습니다. 에스텔라는 이른 시간부터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재훈이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재훈 씨, 일찍 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에스텔라 씨가 더 일찍 오셨는데요. 재훈이 대답하자 에스텔라는 콜롬비아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커피 농장에서 자란 영향이겠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태성이 들어오며 벌써 시작했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발표 자료를 보며 재훈은 다시 한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3일째 아침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수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벤치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는 에스텔라를 발견했죠. 이른 아침 햇살이 그녀의 금발을 비추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에스텔라 씨, 이렇게 일찍 뭐 하세요? 재훈이 다가가며 물어봤습니다. 재훈 씨, 놀랐어요. 에스텔라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프로젝트 추가 자료 찾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를 더 조사하려고요. 재훈은 에스텔라의 성실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이른 시간에 혼자서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에스텔라가 자리를 옮겨 재훈이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재훈 씨는 왜 한일그룹에 입사하셨어요? 에스텔라가 작업 중에 문득 물어봤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다는 비전이 있어서 재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콜롬비아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켜봤거든요. 특히 한일그룹의 남미 진출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스텔라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재훈은 그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오후 팀 미팅에서 재훈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실패 사례도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성공 사례만으로는 전략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스텔라가 재훈을 바라보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태성도 그거 괜찮은데요? 라고 동의했죠. 재훈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프로젝트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결국 재훈과 에스텔라만 남게 되었죠.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요. 재훈이 말하자 에스텔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재훈 씨가 말씀하신 실패 사례 분석을 완성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에스텔라가 기지개를 켜며 드디어 끝났네요. 라고 말했죠. 고생하셨어요. 커피 마실래요? 재훈이 자판기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연수원 로비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에스텔라가 말했죠. 재훈 씨, 처음에는 말씀을 별로 안 하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세심하고 똑똑하시네요. 재훈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따뜻해서 좋아요. 재훈 씨처럼요. 에스텔라의 진심. 어린 말에 재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대회 일주일 전 알파팀의 분위기는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에스텔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작업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두 사람의 호흡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분위기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야, 재훈아, 에스텔라랑 사귀는 거야? 같은 방을 쓰는 최영수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팀원일 뿐이야. 재훈이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에스텔라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한편 에스텔라도 룸메이트인 김민지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었죠. 에스텔라, 재훈 씨한테 관심 있어? 요즘 항상 같이 있잖아. 김민지가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하기 편한 파트너예요. 재훈 씨는 정말 신중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함께 있으면 편안해져요. 에스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은 분명했죠.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다가 재훈이 외국어 발음으로 고민하자 에스텔라가 직접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에스텔라가 재훈의 입모양을 보며 천천히 발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재훈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에스텔라의 향기와 진지한 표정이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렇게요? 재훈이 다시 발음해보자 에스텔라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재훈 씨 외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연수원 옥상 정원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장소였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분위기가 로맨틱했습니다. 내일이면 발표네요. 에스텔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에스텔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에스텔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함께해서 더 용기가 나요. 재우는 에스텔라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스텔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스텔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통화였는데 에스텔라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엔티엔도, 노, 토다비아 노헤 데시디도. 에스텔라가 스페인어로 길게 통화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에스텔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일이에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에스텔라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혹시 연수가 끝나면 콜롬비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통화였을까요?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스텔라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녀는 곧 멀리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대회 당일 아침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에스텔라를 찾았습니다. 어젯밤의 전화 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에스텔라는 이미 로비에서 누군가와 다시 스페인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죠. 재훈은 멀리서 에스텔라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다가가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요. 미 아모르, 사베스케테, 아모 에스텔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은 스페인어를 모르지만 아모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연인과의 통화인 것 같았습니다.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스텔라에게 연인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에스텔라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자 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발표 준비하러 왔어요. 재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스텔라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발표 준비에 집중해야 했죠. 대회장에는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파팀의 발표 순서는 5번째였죠. 재훈은 발표 자료를 점검하면서도 계속 에스텔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에게 연인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은 무의미한 것이었거든요. 재훈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에스텔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긴장돼서요. 재훈이 짧게 대답하자 에스텔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변한 태도를 느끼고 있었죠. 드디어 알파팀의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태성이 팀을 대표해서 인사한 후 재훈과 에스텔라가 번갈아가며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희 알파팀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에스텔라가 이어받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3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유창한 발표와 자신감 있는 모습에 청중들이 집중했죠.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발표 중에도 에스텔라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 재훈은 혼자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에스텔라가 다가왔지만 재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발표는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에스텔라가 답답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훈이 말을 흐리자 에스텔라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재훈은 에스텔라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연인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표가 끝나서 긴장이 풀렸나 봐요. 에스텔라는 재훈의 대답에 납득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재훈의 변한 태도에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결과 발표에서 알파팀이 2등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기뻐했지만 재훈만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시상대에서 팀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연수생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재훈은 구석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시끄럽게 들릴 뿐이었어요. 재훈아, 왜 이렇게 있어? 우리가 상도 받았는데. 최영수가 신나서 다가왔지만 재훈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재훈이 대충 둘러댔지만 최영수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에스텔라는 다른 연수생들과 어울리며 웃고 있었지만 가끔씩 재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벽을 쌓은 것 같았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에스텔라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실례하며 조용한 곳으로 나가 통화를 받았죠. 재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프에도 세기르 아시 네세시토 데시디르 프론토. 에스텔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재훈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이었죠. 에스텔라가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재훈 씨,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에스텔라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재훈이 짐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해요. 뭔가 제게 화가 난 것 같은데. 에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스텔라 씨, 연인이 있으시죠? 에스텔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어제 스페인어로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모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스텔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재훈 씨, 그건 아니에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재훈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에스텔라 씨 같은 분이 혼자일 리 없잖아요. 재훈 씨, 잠깐만요. 에스텔라가 급하게 말했지만 재훈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연수 동안 즐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에스텔라는 재훈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재훈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날 오후 연수생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에스텔라와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떠났어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본 연수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재훈은 자신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에스텔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사람들 따뜻해서 좋아요. 재훈 씨처럼요라고 말했던 순간이 자꾸 생각났죠. 재훈아, 요즘 왜 이래? 연수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해. 동료인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재훈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에스텔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동철 부장이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 연수 보고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부장님. 에스텔라 로하스 씨 알고 있죠? 콜롬비아에서 온 연수생 말입니다. 재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본사 발령을 요청했어요. 연수 중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스텔라가 한국에 남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연인과의 통화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재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은 도저히 집중할 수 없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연수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문득 에스텔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혹시라도 그녀가 아직 연수원에 있을까 싶어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연수원 로비에 들어서자 정말로 에스텔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며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에스텔라 씨? 에스텔라가 고개를 들어 재훈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 씨, 어떻게 지나가다가 혹시 아직 여기 계실까 해서요. 재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에스텔라의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한테 들었어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에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왜 한국에 남고 싶으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에스텔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훈 씨 때문이에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문에요? 네, 재훈 씨와 함께 일하면서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에스텔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재훈 씨가 좋아졌어요. 재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연인이 있으시잖아요. 연인이요? 에스텔라가 의아해했습니다. 스페인어로 통화하실 때 아모르라고. 에스텔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제 오빠예요. 오빠요? 네. 콜롬비아에서는 가족끼리도 미 아모르라고 불러요.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에스텔라가 설명했습니다. 오빠가 제가 한국에 남겠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서 계속 전화한 거예요. 재훈은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재훈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오해할 만했어요. 에스텔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재훈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에스텔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는 어때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연수 때부터 에스텔라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에스텔라 씨한테 어울릴까 싶어서. 왜 안 어울려요?
에스텔라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배려심 많고 따뜻하고. 재훈은 에스텔라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에스텔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몇 개월 후 한일그룹 본사 입사식이 열렸습니다. 에스텔라의 한국 발령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그녀는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재훈과 에스텔라는 나란히 앉아 입사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연수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알파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이재훈 씨와 에스텔라 로하스 씨는 팀워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멋진 조합에 감탄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재훈과 에스텔라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 때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장소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정말 꿈 같아요. 에스텔라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콜롬비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재훈 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수 때는 에스텔라 씨와 이야기하는 것도 긴장됐는데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스텔라가 재훈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이 에스텔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글로벌 연수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이 만남이 재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었네요. 에스텔라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